네, 목소리 잘 들리시죠? 예, 오늘 시장이 우리 시장 보시면 주말을 기화로 해가지고 코로나19 관련한 확진자 수가 증가되면서 뭐 뉴스라든지 또는 미디어에서 공포감을 확산시키는 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시장은 그렇게 올라오지 않는다라는 관념을 가졌던 사람들한테 어제 오늘 장세를 보시면은 굉장히 답답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한테는 예상 외의 결과가 이 시장에 이루어났다 이렇게 말할 겁니다. 분명하게 2차 팬데믹이 열릴 것이고, 또 코로나 확산 수는 증가하고 있고, 또 확진자 수가 증가되면서 이 시장은 빠질 것이다 라고 모든 사람들이 예상했고, 또 그렇게 되기를 원했던 사람들이 너무 많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지금 시장은 오히려 추세가 또 강화되려고 그러고 있고, 또 상승 추세가 이루어지고 있는 종목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장세에서 보시면은 모든 주식이 다 올라가지는 않지만 패턴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코로나 관련주들은 여러분들이 보면은 기존에 있던 주도주, 기존에 있던 주도주는 오히려 좀 상승 탄력이 약화되는 국면에 있고요. 새로운 주도주, 새로운 종목들이 지금 탄생되고 있습니다. 액세스바이오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탄생돼서 패턴의 변화가 일어났다, 종목의 변화가 일어났다, 신선한 종목이 올라간다, 일반인들이 물려있던 종목, 그리고 일반인들이 올라가기를 바라는 종목, 일반인들이 고점에 물려있는 종목들은 오히려 상승 탄력이 둔화되고 있고, 전혀 듣지도 못한 코로나 관련주들이 상승하는 그런 양상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코로나 관련주에 관련돼서는 패턴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된다. 왜? 코로나가 확산돼도 패턴, 즉 소위 말하면 패턴이 변화되고 있다. 그리고 테마가 변화되고 있다. 그리고 지금은 기관들이 사는 게 아니라 일반인들이 사서 띄우는 그런 종목들이기 때문에 신선하고 새로운 종목 중심으로의 패턴 변화가 일어나고 일반인의 무덤에 꽃이 피지 않는다는 겁니다. 일반인들이 많이 물려있고 기관들이 많이 물려있는 종목들은 오히려 상승 탄력이 둔화되는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투자 전략을 잘 짜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쪽과 관련해서는 이번 주초에 또다시 상투를 칠 가능성이 좀 있다. 이렇게 좀 보시고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 패턴 변화가 일어남으로 인해서 지금 혼란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혼란이. 코로나 관련주가 이게 확산이 재정점이 되고 확산되는데 왜 기존의 대장 주도주가 못 올라가는가? 여기에 굉장히 의아함을 표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식은 패턴의 변화가 일어난다. 그리고 새롭게 나타날 때는 새로운 주도주가 탄생된다라는 생각을 하셔야지, 과거에 머물러 있거나 과거에 내 사고가 박혀 있다면 그거는 투자하는 데 힘들다. 즉 주식 투자는 이렇게 힘든 과정을 거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은 주도주들 보시면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러나 지금은
여러 종목들이 올라갑니다. 뭐 코로나 관련주도 올라가고, 언택트 관련주도 올라가고, 태양광도 올라가고, 전기차도 올라가고, 바이오도 올라가고, 5G, 강조했던 5G도 올라가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주식을 내가 살 수 있는 자금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핵심 주도주의 패턴을 맡겨서 투자하시는 것이 옳은 전략이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시고요. 지금 모든 것을 가질 수 없다면 가장 강력한 섹터를 투자하는 것이 올바른 전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자연스러운 조정이 왔고 자연스러운 조정 후에 또다시 이렇게 상승하는 그런 패턴을 보이고 있다라는 점이 이 시장이 쉽게는 끝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고통은 있었어도 이 장은 쉽게 끝나는 장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가 왜 들어왔는지, 그 다음에 외국인의 패턴은 어떻게 됐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오늘 보시면은 외국인들이 2,000억을 매수했고요. 코스닥이 1,600억을 매수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 쌍끌이 매수세가 연출됐고요. 아까는 선물까지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선물까지 매수했는데 지금은 현물 매수하고 선물을 약간 매도한 정도인데 특히 오늘은 연기금이 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연기금이 좀 들어왔고 코스닥 쪽에 투신 자금들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시장이 상승세로 돌아섰고요. 오늘 코스닥이 2% 올랐습니다. 2% 올랐다는 걸 보시면은 이렇게 빠졌다가 여기서 꼬리 달고 올라왔고 다시 오늘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측면. 그래서 이격 줄이기가 끝나면은 재차 상승세로 가는데 여기서는 지수는 그렇게 많은 폭등은 없을 것이다. 조금 더 조정을 좀 더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장은 모든 종목들에 대한 투자보다는 핵심 주도주인 5G, 5G, 전기차, 태양광, 그리고 산업 사이클이 발전하는 그런 쪽에다가 투자를 하시는 것이 진정한 것이다. 그리고 IT 쪽에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셔가지고 투자를 하셔야지만 지금 장은 승리할 수 있는 장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은 환율 관련해서도 안정적이고요. 오늘 환율도 그런대로 괜찮고 또 세계적인 증시를 보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올라갔고요. 미니 나스닥과 관련해서 나스닥 선물도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스닥은 최고치를 지금 돌파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성장주 섹터인 메가 관련 주식들, 마가라고 그러죠. 마가라는 관련 주식들이 올라가고 있고 다우산업지수도 지금 계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은 항생지수도 올라가고 상해종합도 올라가는 전 세계 시장들이 그래도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측면을 보면 될 것 같고요. 오늘 환율도 저희가 급등할 거라고 어떤 사람들이 좀 예상을 했었지만 그렇게 급등을 하지 않고 잘 버텼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달러 환율도 오늘 코로나 관련주 그리고 정부 정책에 대한 불안감 이런 것들로 인해서 환율이 상승할 거라고 봤는데 환율도 아침에 비해서는 그렇게 안정화됐다라는 측면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은 여러분들이 너무 겁내할 장이 아니다. 그리고 상승세로 갈 수 있는
여건이 돼 있다라는 것이고요. 여기서는 추격 매수보다는 저점 매수 전략, 그 다음에 코로나 숫자, 코로나를 발표하죠. 코로나 숫자를 발표하는데 여기 코로나와 관련돼서 이 숫자에 너무 연연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저점에 매수하고 고점에 매도하는 이런 저점에 매도하고 고점에 매수하는 이런 우를 범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코로나 숫자는 지속적으로 관심거리는 되지만 여기에 너무 초점을 두다 보면 우리가 마치 이 증시가 코로나19로만 움직이는 장세로 잘못 판단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실패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확진자 수가 오늘은 17,000명 정도를 13,000명인가요? 17,000명 정도를 검사했는데 266명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내일은 이거보다 더 많이 오늘 보면은 꽤 많이 검사를 받았기 때문에 내일 아마 또 확진자 수가 좀 증가할 거로 보고 있죠. 그렇게 증가한다 하더라도 뭐 예측이지만 이 코로나 숫자에 따라서 내 투자 심리가 요동을 친다고 그러시면은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장은 여러분들이 예상할 수 있는 그런 범위의 장이지만 투자 심리를 잘못하면은 지금은 바닥에서 패대기 치고 상투에서 사는 이런 반복 패턴을 이어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장은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많이 올라왔습니다. 조정은 자연스러운 조정입니다. 그리고 파동은 이쪽 파동하고 이쪽 파동은 틀립니다. 여기서는 거의 박스권을 그리면서 옆으로 횡보했는데 이번엔 가격 조정이 왔기 때문에 더 고통스러울 겁니다. 근데 패턴의 변화는 A 패턴과 B의 패턴은 겹치지 않는다라는 거죠. 한쪽이 옆으로 횡보하면 한쪽은 가격 조정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장은 이렇게 이쪽 파동과 이쪽 파동, A 파동과 B 파동은 절대 겹치지 않는다. 이게 엘리어트 파동 이론의 기본적인 거고 그거가 충실히 반영되는 장이다 라는 거고요. 또 이 장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왔죠. 올라왔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왔기 때문에 내가 수익을 내야 돼요. 근데 수익을 내야 되는데 모든 종목, 이 종목 저 종목 왔다 갔다 해가지고 따라가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장에서 승리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익을 못 냈다는 겁니다. 이익을 못 냈다라는 거는 결론은 이익을 못 냈다는 거는 결론은 마음이 급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이렇게 올라오는 동안에 왜 이익을 못 냈는가? 이거는 투자자라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아는 지인께서 뭐 이제 투자자죠. 투자자신데 1997년 IMF 때에 2억 5천을 까먹고 한강다리에서 자살을 하셨던 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한강다리에 가서 신발을 벗고 투신하려고 그러는데 환청이 들렸습니다. 뱃속에 있는 복중자가 아버지 내 얼굴 보고 가요. 아버지 내 얼굴 보고 가요.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신발을 신고 그 저녁 때에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랬더니 사모님이 충북에 청풍이 있습니다. 청풍이죠. 청풍에서 친정집에서 3천만 원을 꼬았습니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주식 투자를 했죠. 항상 위기가 있고 난 다음에 대박장이 나타납니다. IMF 때도 빠졌다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분이 자살하려다가 왔는데 와가지고 사모님이 3천만 원 가지고 투자를 할 때 절대로 그동안에 매매했던 것들을 다 분석했습니다. 이분이 지금은 회장님이라고 그래요. 회장님이라고 그러는 이유가 지금 2,500억 정도 돈을 벌어가지고요. 3천만 원이 그렇게 됐습니다. 주식농부도 지금 막 2,800억 정도 벌었대잖아요. 5천만 원 가지고 주식농부는 2,800억 벌었고 이분은 3천만 원 가지고 지금 2,500억의 자산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회장님이라고 불러요. 골프 칠 때. 근데 이분이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주는 이유는 이분이 이렇게 까먹을 때, 깡통 당할 때 2.5억을 그동안엔 큰 돈입니다. 강남에 아파트를 한 채 반 정도 살 수 있는 겁니다. 30평짜리. 그런데 그 돈을 까먹고 나서 자기가 매매했던 것들을 다 분석했습니다. 분석을 해가지고 실패 원인을 분석했습니다. 실패 원인을 분석해가지고 자기가 그동안에 했던 행동들을 절대 안 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행동한 투자 패턴은 완전히 버렸다. 그래서 책상에다 칼을 꽂아놓고 절치부심 공부를 하기 시작했고 그 결과 3천만 원이 2,500억의 자산가가 됐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라는 거죠. 이분이 돈을 벌었던 이유는 과거에 내 매매가 잘못됐던 거를 분석한 겁니다. 나는 왜 실패했을까? 나는 왜 실패한 거를 알아야지만 투자를 해요. 알아야지만 돈을 법니다. 그런데 그냥 무작정 투자하신다면 이익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라고요. 이 바닥에서 3월 달에 돈 가져오고 4월 달에 돈 가져오고 5월 달에 돈 가져오신 분들이 왜 이익이 안 나는가? 나는 왜 돈을 벌어서 떼돈을 벌어가지고 부자가 되려고 주식 투자를 했는데 결론은 오히려 까먹거나 또는 벌지를 못했다라면 정말로 내 투자의 방법은 잘못됐다라는 것을 분석해야 돼요. 우리가 사업에 실패하거나 이럴 때 분석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올라올 때 내가 이익을 보지 못했거나 또는 손실을 받거나 이런 분들은 절대적으로 기존의 투자 방법을 유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은 분명하게 이렇게 올라가는 장세고 올라가는 장세에서 승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이익을 보지 못했다라는 것은 내가 어떤 매매를 했는지 분석해야 되고 내가 지금까지 매매한 것들을 매매 거래 내역서가 집으로 왔을 거예요. 그 거래 내역서를 보면서 그 종목들의 차트를 분석해 보시고 그리고 어느 위치에서 샀는가 내가 왜 어느 위치에서 샀는가 그리고 거래량은 어느 때에서 샀는가 그리고 그 종목이 지금은 어느 위치에 왔는데 나는 왜 여기서 팔았는가 등등을 여러분들이 분석해야 돼요. 그래서 거래 내역을 분석하고 그 거래 내역 속에서
담긴 의미를 스스로 판단하셔야지만 앞으로 도래할 장세에서 여러분들이 부자의 길로 갈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투자에 실패한 이유가 뭔지를 먼저 분석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이 장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이다. 그래서 이 사람처럼 3천만 원 가지고 2,500억의 부자의 길로 갔던 이 사람의 투자 패턴은 못 따라한다 하더라도 최소한 올라올 때 이렇게 크게 올라왔을 때 못 먹었던 거는 실패는 분석하고 그 분석을 통해서 새로운 투자 방법을 배워서 새롭게 부자의 길로 가야 된다라는 거를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야지만 이 올라오는 과정 속에서 왜 실패했는지를 분석했을 때 앞으로 이 장에서 이렇게 올라갈 때 여러분들이 승리자의 길로 가는 아주 원대한 꿈을 꿀 수 있고 거기에서 올바른 시스템을 가지고 투자할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장은 아름다운 조정이다. 첫 번째는 조정을 보이고 있다. 두 번째는 조정은 이격을 줄이는 과정 속에서 에너지를 축적하고 에너지를 축적하면 재차 상승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모든 종목을 매매해서 이익을 보려고 하는 것은 금물이다. 왜냐? 내가 주식 투자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분들이 많습니다. 소위 말하면 주린이라고 그러죠. 주린이. 주린이. 주식 어린이 주린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분들이 지금 이것도 올라가고 저것도 올라가고 이러니까 모든 종목을 커버하면서 모든 거를 먹으려고 하다 보면 안 됩니다. 왜? 주린이 아닙니까? 걸음마도 잘 못하고 주식 투자한 지 얼마 안 됐고 그리고 자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배분하고 투자하고 그거를 통해서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구성하는 거고 그 구성을 통해서 앞으로의 내 포트를 관리할 수 있는 능력 그 다음에 매수할 때 분할 매수 전략을 쓰느냐 한꺼번에 마켓 타이밍을 잡아서 쓸 거냐 이 부분 그 다음에 상대 강도가 있는 종목을 살 거냐 아니면은 바닥에 있는 종목을 긁을 것이냐 그 다음에 금리 인하 시기에 지금은 금리 인하고 저금리 시대의 투자 방법과 고금리 시대의 투자 방법이 틀린데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은 방향으로 똑같은 종목을 투자한다는 것은 잘못됐다는 거고요. 세 번째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거는 지금은 예수금이 52조 6천억을 가지고 있는 세상입니다. 예탁금이 많기 때문에 투자 심리가 일반인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 유동성이 풍부했을 때 어떤 투자 전략을 가져야지만 승리자의 길로 갈 것인가를 곰곰이 생각해 봐야지만 우리가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시장이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은 만에 하나 이렇게 올라올 때 수익을 못 챙기고 수익을 못 내고 있는 분들이라면 내가 어떤 마음을 갖고 투자하는지 그리고 어떤 생각을 갖고 투자하는지를 잘 따져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장은 패턴의 변화가 빨리빨리 일어나고 있다는 점을 참조해 보십시오. 그래서 지금 코로나 관련주들도 패턴이 변화되고 있다. 과거에 선도했던 종목들은 쉬고 새로운 종목이 나온다라는 것을 생각해서 지금은 굉장히 빠르게 패턴 변화와 빠른 순환매가 연출되고 있기 때문에 중심을 잡고 매매를 해야 된다는 거고요. 지금은
모든 것을 못 가진다면 모든 것을 가지려고 하지 말고 핵심을 투자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가져야지만 승리한다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제안하는 겁니다. 여기서 시황과 투자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종목 상담과 또 지금 시장에 대해서 궁금하신 게 있으면 올려주시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조해 보세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방은 저희 방의 투자 전략은 그렇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보셨지만은 80% 수익 난 거 팔았는데 중기 포트를 갖고 있습니다. 중기 포트가 8 정도 갖고 있고요. 단기 포트는 2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단기 포트는 그때마다 종목을 지금 주고 있고요. 이제 성공률이 높을 때는 종목이 좀 움직이고 있고 그렇습니다. 이제 중기 포트는 우리가 조금 더 끌고 갈 때가 있고 어떤 때는 또 교체를 합니다. 그래서 요번에 이제 교체한 게 이제 SKC입니다. SKC를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좀 보면은요. 어느 분은 60%가 되고요. 어느 분은 39%인데 들어오시는 타이밍에 따라서 좀 틀립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111%가 되고 그래서 중기 포트는 8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돼서 자금과 또 봐가지고 투자 경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저희들이 투자를 유치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단타 종목 보시면 네오이즈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단타 종목도 저희들이 하고 있다라는 거 참조해 보시면 됩니다. 왜 이렇게 8대2 법칙을 하고 있느냐?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잘 보셔야 돼요. 왜냐? 지금은 포트 보면 지수가 이렇게 상승하는 포트예요. 상승하는 포트. 그러니까 지수가 이렇게 상승할 때는요. 단타를 치는 게 아니라 포트를 구성해서 끌고 가는 게 수익이 많습니다. 만약에 옆으로 횡보해요. 이렇게 횡보하면은 이럴 때는 뽕망치 전략을 씁니다. 뽕망치 전략. 이때는 이제 저점 매수, 고점 매도, 저점 매수, 고점 매도, 저점 매수, 고점 매도, 저점 매수, 고점 매도하는 그런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장은 어때요? 이렇게 조정받고 올라가고 조정받고 올라갑니다. 근데 제가 얘기했습니다. 지금 장은 2008년, 2009년 장이고요. IMF가 끝나고 있는 2000년 장세라고 그랬죠. 2000년 장세. 이때는 주도주가 20배씩 올랐습니다. 20배씩. 물론 선도주는 40배에서 세lum기술 같은 경우는 100배가 올랐죠. 근데 다 100배 오르지는 않겠지만 대체적으로 20배 올라가는 종목이 많고 대형주 같은 경우는 8배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은 뭐니 해도 포트를 구성해야지만 돈이 버는 장세다. 왜? 지수가 이렇게 강세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세장에서는 내가 어제 판 종목이 오늘 주도주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판 종목이 주도주가 되고 또 빠질 것 같지만은 안 빠지고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모든 종목을 다 먹을 수 없으면 주도주를 매매하는 게 낫다는 거죠. 그리고 모든 종목을 다 매매해서 먹으려고 하는 거는
그거는 탐욕이다. 그래서 종합지수의 패턴, 종합지수가 상승하는 장세와 박스권 장세와 하락 장세에 따라서 매매의 스타일, 포트 구성의 스타일을 달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장은 포트가 지수가 상승하는 장이기 때문에 포트가 뭐냐? 포트를 구성해야 하지만 오히려 수익이 더 창출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가지고 저희들처럼 포트를 정말 부자 되는 포트를 구성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